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2라운드 라이프치히전에 앞서 간단한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파리와의 조별예선 1라운드에서 눈부신 맞대응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던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라이프치히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술 변태 투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전술 변화 과정에서 연이어 이기면서 놀라운 용병술과 맞대응 전략을 보여주었던 솔샤르 감독이었기에 또 다른 전술 변태 나겔스만을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한 기대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유나이티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스쿼드 공백을 보자면 유나이티드는 또다시 FC 호스피탈로 임대를 떠난 전설의 포켓몬 에릭 바이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전력 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파리전 직후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술의 핵심이 되는 선수들을 명단에서 바꾸며 체력을 온전하는 데 신경을 썼기에 특히 에너지 레벨이 중요하게 여겨질 이번 경기에서 파리전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의 전술 핵심으로 활약하며 키커 랑리스트에서 인터내셔널 클래스를 받았던 중앙 미드필더 콘라트 라이머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 위치에서 뛰는 클로스터만과 무키엘레 역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클로스터만의 경우 무릎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며 결장이 확정되었고, 무키엘레는 지난 주말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며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타일러 아담스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중앙 미드필더 아마도 아이다라 역시 스쿼드에 복귀는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 기간을 가졌기에 당장 경기에서 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브리스 아르트만이 지난 시즌 당했던 무릎 인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주전급 자원은 아닌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우선 유나이티드의 경우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루크쇼, 해리 맥과이어, 악셀 튀앙제브가 백스리를 구성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알렉스 텔레스와 아론 완비사카가 출전하겠죠. 중원은 프레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맥토미니가 출전할 확률이 높으며 최전방의 경우 레시포드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대신 마샬과 그린우드가 투톱으로 출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다만 첼시와의 경기에서 맥토미니가 근육 경련을 호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로가 쌓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부상 방지 차원에서 맥토미니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포지션은 반더백이 메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한편 라이프치히의 경우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할스텐베르크, 우파메카노, 오르바니 백스리를 구성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앙헬리뇨와 은쿵쿠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는 케빈 캄프가 함께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셀 자비차가 오랜만에 출전하고 그 앞라인을 포르스베리와 다니올모, 그리고 최전방에는 폴슨이 채우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는 상대 라인과 전술 배치에 맞춰 자신들의 배치를 조성하는 나겔스만의 철학을 그대로 녹여내는 팀입니다. 3-4-2-1로 출전하더라도 경기의 상황에 맞게 4-1-4-1로도 4-2-2-2로도 3-1-4-2 형태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환을 해나가겠죠. 그렇기에 나겔스만의 유연한 전술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키워드만 짚어보자면 나겔스만의 전술 핵심은 1대1 대응과 압박에서 시작합니다.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까지 나겔스만 감독은 각 라인에 맞춰 자신들의 전술적인 층을 쌓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비적인 단단함을 위해서 안으로 전체적으로 모여들어 이 층과 층 사이를 자유로 오가는 스위칭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굉장히 잘 사용하죠. 유나이티드의 전방 압박 방식은 4-2-3-1건, 4-4-2 다이아몬드건, 5-3-2건, 기본적으로 투톱에 의한 압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뒤에 두 전술의 경우 미드필더 전방 꼭지점인 브루노가 파리와의 경기에서처럼 전방 압박에 가담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투톱보다는 약간 아래에 홀딩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이를 고려할 때 라이프치히는 아마 백스리에 기초한 공격 대응을 형성하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차근차근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으로 이어나가는 전진 공세를 통해 수적 우위를 점차 전방으로 확보해 나가려 하겠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의 1, 2선 선수들이 최전방과 2선을 자유롭게 오가며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기에 개인 마킹 시스템은 이번 경기에선 효과를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단단한 지역 방어를 바탕으로 최대한 실점을 덜 할 수 있도록 고안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술적 힌트는 파리와의 경기에서의 5-3-2 활용 방식, 4-3-1-2 대응에서 맥토미니가 가변적으로 수비 라인에 가담하여 만드는 변칙 백3 수비 대응과 같이 후방에 많은 선수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양 팀의 핵심 선수를 손꼽아 보자면 우선 라이프치히에서는 앙헬 리뇨가 가장 요주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 윙백과 윙포드를 오가면서 변칙적으로 안으로 파고드는 라이프치히의 스위칭 전술화에서 앙헬 리뇨는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상대 공격수를 체크하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를 놓칠 위험성이 존재하며, 또 굳이 중앙으로 파고들지 않더라도 좁혀서는 라이프치히의 전술로 인해 상대적으로 넓게 조성되는 측면 공간에서 예리한 크로스를 전개할 수 있는 선수이기에 앙헬 리뇨를 완비사카가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이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유나이티드에서는 알렉스 텔레스가 전술적인 키맨이 될 것입니다. 텔레스가 타격하는 상대의 우측면은 현재 주전급 자원인 무키엘레와 클로스터만이 모두 빠진 위치이고, 그로 인해 전술적인 호흡이 다소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드 바깥쪽에서 공간이 나면 얼마든지 중앙으로 예리한 크로스를 전개할 수 있는 텔레스를 통한 공격 루트는 공격진의 높이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라인을 주로 높이는 라이프치히의 특성상 얼리 크로스의 형태로 빠르게 침투하는 공격진들에게 전달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앙에서의 치열한 경합이 이고되는 가운데 결국 어느 팀이 측면을 유효하게 열고 그로부터 상대 뒷공간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시키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이리저리 변화하는 채찍과 같은 공격 양상을 띈다면 유나이티드는 방패로 튼튼하게 그것을 막고 창으로 찌르는 형태의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경기는 의뢰 템포가 빠르기 마련이기에 지루했던 첫 시즌의 흐름과는 상반되어 꽤 재밌는 경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스승 전술 변태인 투엘을 잡는 데 성공한 소샤르 감독이기에 과연 제자 전술 변태인 나겔스만까지 잡으며 자신의 전술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쨌거나 라이프치히 역시 부상 공백을 후방에서 다소 안고 있고, 유나이티드는 튜앙제아바 텔레스 등 전술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주중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소하게 유나이티드의 우위를 점치는 가운데 모쪼록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기원하며 여기서 이만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